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전기력과 전기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힘이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을 결정하는 질량을 전하량이라 불렀죠. 그런데 전기력은 중력과 다르게 인력과 청력이라는 두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결정하는 질량은 한 종류지만 전기력을 결정하는 질량인 전하량은 두 종류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전하량을 부호로 구분해서 힘의 방향에 대한 수학적 편의를 얻을 수 있죠. 1789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어거스틴 드 쿨롱이 6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왕립 아카데미의 역사라는 책에 정리했는데요. 1785년에 전자기에 관한 3가지 보고서가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리가 r만큼 떨어진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력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력상수를 쟀던 비틀림 저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험으로도 확인해 볼 겁니다. 따라서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즉 쿨롱의 힘은 비례상수 K를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비례상수는 쿨롱 상수라 불렀고요. 크기는 표준 단위로 10의 10승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실험으로 잴 수 있는 중력상수는 표준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였죠. 우리는 레벨 1에서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와 질량을 기준으로 힘을 비교했을 때 전기력이 중력에 비해서 약 10의 40승백 강한 힘이라는 걸 계산했었습니다. 즉 작은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따질 때는 전자기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중력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중력은 천체 수준이 되어야 고려할 만한 힘인 거죠. 이제 레벨 1에서 다뤘던 전기력을 벡터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하량이 각각 Q1, Q2인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두 입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할 텐데요. 중력과는 다르게 두 전하량의 곱의 부호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벡터를 이용해서 1번 물체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까지 정밀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2번 물체를 원점으로 하고 1번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을 R축으로 잡겠습니다. 이 축은 원운동 단원에서 다뤘던 극좌표계로 생각하면 되고 레벨 3에서는 3차원 구좌표계로 확장할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반지름 방향의 좌표라 생각하면 됩니다. 두 전하량의 곱의 부호가 양수면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2번 입자에 의해서 1번 입자가 받는 전기력은 반지름 방향의 단위 벡터인 R햇을 곱해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햇은 2번 물체가 보는 1번 물체가 있는 방향인 거죠. 물론 중력의 경우도 좀 더 정밀하게 벡터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중력을 결정하는 질량은 항상 양수고 항상 인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2번 입자에 의해서 1번 입자가 받는 중력은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 R햇 방향을 향하도록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 단원에서도 적용했던 중력장 개념을 전기력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겁니다. 단위는 둘 다 단위 소스당 힘이겠죠. Q2의 전하량을 가지는 2번 물체는 거리가 R이 되는 지점에 자신의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크기의 전기장을 형성시키는 거죠. 중력장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레벨 1에서 우리는 전기장을 대상 입자가 단위 전하당 받는 힘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왔지만 사실 장의 개념은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기력이나 중력과 같은 힘은 원거리 작용으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마이클 패러데이가 역선과 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전자기 작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었죠. 이건 2번 입자에 의해서 1번 입자가 원격으로 바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2번 입자가 자신을 원점으로 위치 R인 지점에 전기장 E2를 먼저 생성하고 이 전기장 속의 전하량이 Q1인 1번 입자가 전기력 Q1 E2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중력이든 전기력이든 원격 작용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 전하인 Q2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지금처럼 소스의 위치에서 보는 반지름 R 방향과 전기장이 같은 방향이 되려면 Q2의 부호는 양수가 되어야 하고 전기장이 반지름 방향의 반대 방향이 되려면 Q2의 부호가 음수가 되어야 하죠. 일단 양수 그림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장 벡터의 크기는 소스에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아질 겁니다. 이 전기장 벡터를 매 위치에서 접선으로 가지는 곡선을 전기력선이라 불렀는데요. 전하 소스가 하나만 있다면 전기력선은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전기력선은 8개 뿐이지만 실제로는 더 촘촘하게 그릴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무한히 많은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무한히 많은 전기력선을 셀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양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양인데요. 점전화로부터 같은 입체각을 가지는 좀 더 작은 면적을 잡아도 두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는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해당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기력선의 수는 특정한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의 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미소 면적 벡터에 전기장을 내적해서 원하는 면적만큼 적분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리량을 Electric Flux, 전기 선속이라 부르죠. 이건 역으로 전기장의 세기를 전기 선속의 공간적 밀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점전화에 가까운 쪽의 전기장의 크기가 더 강한 이유는 전기 선속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이번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번째 입자의 전하량을 Q알파로 두고 Q알파로부터 조금 떨어진 임의의 지점에 Q알파가 만드는 전기장을 E알파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만들어지는 최종 전기장은 각 입자가 같은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벡터 합을 하면 되니까 이 알파를 모든 알파에 대해 서메이션 하면 되겠죠. 이건 대상 지점에 전하량이 라지 Q인 입자를 놨을 때 라지 Q가 받는 알짜임을 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알파 번째 입자 하나에 의해서 받는 힘은 알파 번째 입자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상 입자의 전하량인 라지 Q를 곱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대상 입자의 알짜임은 모든 힘의 벡터 합이기 때문에 알짜 전기장은 모든 전기장의 벡터 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전기장은 소스가 여러 개 있어도 각 소스가 만드는 장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레벨 1에서 소개했던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을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쌍극자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는 Q로 같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일단 쌍극자의 축에서의 전기장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 극에서는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 극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이고 전하에 가까울수록 전기장이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쌍극자를 잇는 선분을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의 전기장도 꽤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전하로부터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고요. 각각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벡터는 플러스 극에서는 바깥쪽 방향이고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는 안쪽 방향이니까 두 벡터의 합은 두 전하가 놓인 축의 나란한 방향이 됩니다. 물론 멀어질수록 약해지겠죠. 두 축 이외의 지점에서는 연장선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벡터의 합이 축과 나란하지 않고 약간 비틀어지게 될 거고요. 이런 식의 벡터가 축에 대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 의한 최종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전기력선이 조밀한 정도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를 의미하고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먼저 축을 잡고 각 전하량의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X축 위의 한 지점은 각 소스 전하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전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과 마이너스 전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을 합하면 X축 위에서의 최종 전기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Y축 상의 한 지점의 전기장도 구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의 소스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양쪽 모두 루트 Y제곱 플러스 D제곱으로 같기 때문에 각 소스가 만드는 전기장은 방향만 다르고 크기는 같습니다. 물론 크기만 따지면 좀 편하긴 하지만 벡터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되어야겠죠. 따라서 임의의 Y좌표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전하량의 크기가 다른 점전하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양전하의 전하량의 크기를 음전하의 2배로 놓고 각 점전하가 존재하는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X축 방향으로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위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양전하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양전하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고 음전하에 의해서 왼쪽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당연히 양전하가 음전하에 비해서 전하량도 크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전기장은 전부 오른쪽 방향을 향하게 되겠죠. 또 음전하의 왼쪽 부분에서는 양전하에 의해서 왼쪽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고 음전하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의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전기장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양전하보다는 음전하와의 거리는 좀 더 가깝지만 양전하의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은 전하량의 차이와 거리 차이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가 정확히 상쇄되는 지점이고요. 이 지점보다 음전하에 가까우면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되고 이 지점보다 음전하로부터 멀어지면 전기장이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두 점전하 사이에는 각 소스가 만드는 전기장의 방향이 모두 왼쪽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형성되겠죠. Y축에서의 전기장은 쌍극자보다는 계산이 복잡한데요. Y축 임의의 지점은 각 소스와 거리는 같지만 전하량이 다르기 때문에 벡터 합의 방향이 X축과 나란하지 않게 됩니다. 식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별로 의미 없는 식의 나열이라서 쓰진 않겠습니다. 대신 양전하의 기여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이용해서 모든 Y축에서 양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살짝 벌어진다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기력선이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은 더 많이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기장이 0인 이 지점에서는 아무리 촘촘하게 그려도 전기력선이 절대로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하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균일하게 대전된 막대로 연습하겠습니다. 막대의 전하량은 라지 Q고 막대의 길이는 L로 두겠습니다. 막대의 두께는 무시하고요. 전하량은 모든 위치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막대와 같은 연속체는 아주 작은 점전하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dx 길이의 영역을 하나의 점전하로 생각해서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을 생각하겠습니다. 전하는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dx 길이의 점전하가 가지는 전하량은 L분의 Qd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전하에 의해서 막대 바깥에 있는 X축 위의 한 점, 라지 X에서의 미소 전기장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제 모든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합해야 하는데요. 미소 길이를 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속합인 적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된 막대에 의해서 막대의 축에 형성되는 전기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Y축 위의 한 점 라지 Y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소 길이 dx에 해당하는 점전하가 Y축에 만드는 전기장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Y축과 나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대의 대칭축을 Y축으로 뒀다면 정확히 대칭인 지점의 소스가 X축 성분을 상쇄시킬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Y 성분의 전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칭인 지점에 있는 두 점전하는 Y축에 이런 미소 전기장을 만들게 되고요. 총 전기장을 구하려면 미소 길이를 한쪽 절반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겠죠. 이 적분은 X를 Y 탄젠트 세타로 취환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세타는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적분 범위를 결정할 알파는 이 각도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Y축 상에서의 전기장이 계산되죠. 그러면 막대에 의해서 Y축 상에 형성된 전기장은 항상 Y축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전기력선을 그리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고 전기장의 크기는 막대로부터 멀어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들게끔 주변 전기력선은 옆으로 조금씩 퍼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칭축이 아닌 임의의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면 해당 지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전기장은 Y축 방향을 그대로 향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의 기여를 생각해보면 X축 성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쉽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Y축 위에 전하량이 스몰 q인 입자를 뒀다면 이 입자가 받는 힘은 전기장의 q를 곱하면 되겠죠. 물론 스몰 q가 양수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청력이 될 거고요. 음수면 인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입자가 막대에 주는 힘은 정확히 작용 반작용 법칙을 만족할 겁니다. 여기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방법만 이야기하면 스몰 q가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막대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을 계산한 다음에 해당 전기장 속에 있는 전하가 받는 미소 힘을 계산해서 막대 길이만큼 적분해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X축 방향의 힘이 상쇄된다는 걸 이용해야겠죠. 레벨 3 전자기학을 공부하려면 이 정도 연습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벨 1에서부터 우리는 균일한 전기장을 계속 다뤄왔었습니다. 천체와 같은 구형대칭의 질량체는 이렇게 구대칭의 중력장을 형성하죠. 물론 질량 분포가 구대칭으로 가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케일을 줄여서 지표 근처에서 중력장을 보면 균일한 중력장으로 근사화되죠. 이런 근사가 적용되려면 우리가 다루는 공간의 범위가 천체의 반지름에 비해서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즉 지표면이 평평하다고 생각되는 스케일 내에서 이런 근사를 적용할 수 있죠. 여기서 이 질량체 대신에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두면 중력장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물론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려면 음전하여야겠죠. 그리고 대전체의 표면이 평평하게 보이는 스케일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으로 근사되겠죠. 그래서 레벨 1 때 소개했던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히 평행한 극판을 이렇게 위치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일정한 값 E를 가지게 됩니다. 전기장이 균일하면 계산 연습하기가 편하죠. 먼저 면적이 A인 아무 면을 잡고 이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양을 구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이 나와야겠죠. 그 이유는 전기장의 방향과 면적 벡터의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적 벡터 방향이 이렇게 향하는 것도 전기 선속은 0이 되겠죠. 면적 벡터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 전기 선속은 전기장의 세기와 면적의 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잡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면이 평행판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를 phi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장과 면적 벡터가 이루는 각도도 phi가 되기 때문에 자속은 완전히 평행한 상황에 비해서 코사인 phi만큼 곱해지게 되죠. 이 결과는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장은 전기장 벡터 중에서 면적 성분만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죠. 또는 전기장이 통과하는 면을 전기장의 수직이 되는 면으로 정사형시켜서 계산한 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임의의 모양을 가진 면의 전기선속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면을 무한히 작은 면적 벡터로 나눠서 각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미소 전기선속을 구한 다음에 모든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전기장이 균일하다면 미소 전기선속을 계산할 때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의 면적을 잡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 적분한 결과는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하나의 평면 면적의 전기장을 곱한 것과 똑같이 나타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기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쿨롱이 실험적으로 알아낸 이 전기력은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죠.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기력의 작용을 전기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두 물체 사이에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을 공간의 물리적 특성의 변형으로 재해석할 수 있고요. 이 개념은 자기장이나 중력장, 더 나아가서는 힘이 작용하는 모든 방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곡선을 전기력선이라 불렀고요. 전기력선 수 개념인 전기선속을 전기장의 면적적분으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선속의 밀도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